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문대작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낱말은 아니고 책의 이름입니다. 책의 이름인데 어떤 책이냐. 오늘은 사실 이 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도문대작이라는 것과 또 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문대작, 또 도륙한다, 또 도축한다 이런 얘기 가끔 많이 듣습니다. 이 도자 중심으로 도륙, 도문대작 이런 낱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륙이라는 낱말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륙한다, 네. 잡을 돈다, 잡는다, 네. 그리고 죽일 육이다. 여기 잡는다는 것은 야 사람 잡지 마라, 사람 이제 그런 것과 뜻이 같습니다. 죽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자가 있습니다. 예, 사람 자자는 흔히 놈자라고도 하는데 놈보다는 사람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자에는 도라는 발음을 가지는 글자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잡는다. 이 죽일 육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글자가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몇 가지 글자를 만듭니다. 사실은 높이 날요다. 위에는 기두입니다. 기시죠. 새의 날개 기치다. 네, 그래서 양 날개와 꽁지깃을 뻗친 새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창과입니다. 창은 무기가 되겠죠.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륙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요즘 특히 소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런 좀 살벌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사전을 보니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도륙이라 한다. 그래서 도륙이 났다, 도륙을 낸다 이런 낱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특히 한 번에 많이 죽이는 것, 예, 사람을 죽이더라도 한 번에 많이 죽이는 것을 도륙이라 한다. 그리고 또 보니 사람이나 짐승을 무참하게 마구 죽인다. 같은 뜻입니다. 예문을 보니 그들은 이번 일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륙을 당할 것이라고 나를 협박했다. 이런 어쨌든 한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은 낱말은 꽤 우리가 듣고 쓰는 그런 편이다. 도자가 들어가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살이다. 도살. 네, 그렇죠? 도살.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도살을 당했다. 도륙이나 어떤 면에서 좀 통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대량 도살로 사슴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도살이라는 것은 축산에 관한 용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집단 살해하는 그런 낱말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서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을 중국 사람들은 남경 대도살, 난징 대도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도살이 들어가는 것은 많죠.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도축장과 비슷한 그런 얘기다. 도축이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도수장이라고도 한다. 수는 이제 짐승 수다. 그리고 밀도살. 허가 없이 이렇게 도살하는 것, 도축하는 것을 밀도살이라 한다. 근데 글자가 좀 다른데 훔칠 도자를 쓰면 이 도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남몰래 죽이는 것도 도살이라 한다. 암살한다. 그런 뜻도 되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짐승을 도살하는 것. 결국 밀도살과도 뜻이 비슷한 그런 낱말로 쓰입니다. 어쨌든 도살이라는데 이 다른 훔칠 도자를 써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축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 가축이죠. 짐승,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이는 것이 도축. 그런 업을 도축업이라 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일. 그런 사람들을 도축업자, 그렇죠? 그런 장소를 도축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자가 그래도 우리 생활 속에 상당히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도문대작. 이것은 이제 도축하는 것이에요. 도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푸주간이다. 도살장이다. 도축장이다. 대작이다. 작이라는 것은 씹는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씹는다. 네.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이 잔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귀족들을 얘기할 때 백작, 공작, 백작, 자작, 남작, 후작 할 때 잔을 얘기합니다. 잔. 예. 어떤 술을 마시거나 하는 잔을 얘기해요. 어쨌든 이것은 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살장 앞에서 푸주간 앞에서 크게 씹는다는 뜻이에요.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고 싶다 하고 씹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조선시대에 허균이 전국 팔도의 식품과 명산지에 관하여 적은 책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전문서다. 음식에 관한 책이다. 이때 허균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것이죠. 옛날 조선 양반들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허균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했다. 조금 자세히 보니 1611년에 허균이 이제 귀향을 가는데 귀향살이 중이던 허균이 이전에 먹던 맛있는 음식이 이제 떠오르겠죠. 귀향살에 가면.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음식 품평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도의 명물 토산품과 별미 음식을 소개했다. 이 제목에 도문대작이라는 것은 고깃간 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씹는 신용이라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나온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문대작이라는 게 보니까 최근에 소설로서 나왔다. 아마 작년쯤 되는 모양입니다. 도문대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김용수라는 분이 아마 소설을 만들었다. 물론 허균과 이제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도 나온 모양이에요. 유성진이라는 분이 도문대작. 이게 다 조선시대 허균의 지은 책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앞에서 씹을작이라는 것 했죠. 이것은 잔을 뜻하는 잔작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씹을 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씹을 접니다. 저작이다. 저작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씹는다. 음식을 씹는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살육이란 말도 있죠. 살육.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이다. 이때 육으로 쓰면 안 된다. 살육이다. 살육이다. 살육 현장이다. 그렇죠? 무엇을 투집 잡아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도 살육이라 한다. 살육을 일삼다. 육살이란 말이나 살육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또 육자 들어가는 부분 육시라는 게 있습니다. 육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하는 것을 육시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주 좋지 않은 일종의 말이라고 할까요? 육시랄, 뭐뭐랄. 감탄사로 육시를 할 만하다는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여 욕을 하는 것이 육시랄이다. 네,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되겠죠. 자, 자자에는 도 발음이 나는 글자를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도다. 그래서 오늘 나온 잡을 도 있고 또 도할 때 도에도 자자가 있죠. 그리고 담, 울타리, 담에 얘기할 때도 담도자도 자자가 있습니다. 뭘 본다는 뜻에 볼도자에도 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내기를 건다 할 때도 도자가 사람 자자가 있다. 도할 때는 물론 도시라는 게 있고 도살, 안도의 한숨, 안도하다 할 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걸 안도라고 하죠. 그때 목도한다. 눈으로 본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생생하게 보는 것을 목도라고 한다. 도박한다. 그렇죠. 뭐 돈을 내기를 걸어서 하는 것이 도박이다. 할 때 사람 자자를 써서 이렇게 도 발음이 나는 글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높이 날료는 여기에 보면 육다로를 하면 악교란 뜻이에요. 악교교. 어렵죠? 그리고 말소문을 붙이면 그릇되다. 잘못됐다. 그릇될 류 이렇게 됩니다. 악교할 때는 물론 교칠이다. 악교칠이다. 네, 악교칠. 악교와 오칠을 할 때 악교를 섞어서 하는 것이 교칠이다. 네, 그리고 오류할 때 이류자 씁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오늘 도문대작이라는 허균의 음식 품평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의 이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깃간 앞에서 크게 입맛을 쩍쩍 다시는 막 그런 것이다. 요즘 소설과 또는 만화로 다시 재탄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축, 도살, 도륙의 도는 다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낱말이 조금 글쎄요. 뭐 평범한 낱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들이에요. 사술에 보면. 그래서 이런 한자로 쓰는구나. 한자를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면 됩니다. 너무 한자 공부에 어렵다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그런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